사각지대가 적고 동토가 평원이 많아가지고 공물 물산이 풍부해. 제 나라가 융성한 게 제 황공이 그게 이제 저게 된 게 춘추 5패가 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강씨냐 하면 강태공 후손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나라 세울 때 그 강태공을 그 제나라로 지역으로 봉했다고. 그러니까 그 제나라의 성씨가 강유상, 태공은 그건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붙여준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정나라 지도를 못 드렸죠. 네. 그 전나라 지도를 지금 드린 것이 세 개 있어요. 근데 그 하나씩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까먹고 이래서 지금 정풍, 재풍, 네. 회풍, 네. 위풍, 예쁘. 당풍까지 이제 그 세 개의 지도를 미리 한꺼번에 드린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정나라 위치가 어디냐? 지금 지도에서 보면 왼쪽 두 번째 칸에 성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주, 나급 이렇게 가로치고 나급으로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동주의 수도예요. 동주의 수도. 서주의 수도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왼쪽으로 더 가서 그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정나라는 이 동주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간 거예요. 거기 정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정 가운데 정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청읍이라고 돼 있죠. 청읍. 이 청읍이 네. 참. 시에 나와요. 요 청인이라고, 청인이 청읍에 사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그래요. 이 청읍이 시에 나오고 거기 바로 붙어서 회나라, 회가 있고 회풍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나라 읽을 때 네. 신기하다. 구정, 신정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구정은 어디냐면 풍, 호, 서주 시대의 수도 그 근처였었어요. 그러다가 정나라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그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이제 옮겼죠. 그때 정나라의 무공 이런 분들이 공을 많이 세웠어. 그 평왕을 많이 도와가지고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요 동주 근처에 시급을 얻은 거예요.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자한테, 평왕 왕한테 요 옆에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허나라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진나라고 위쪽으로 가면 위나라. 우리가 위패, 용 이런 거 있죠. 위쪽으로 가면 가운데 위쪽으로 가면 위패, 용은 지금 우리가 시를 공부했죠. 공부했고 거기서 조금 밑에 대신 동주 수도에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정나라는 어떻게 성립된 거냐? 동주 시대에서부터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동주 시대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계도, 제국, 보계도 있죠. 거기 뒤쪽에서 보면 페이지 2에서 3. 이 맨 끝에 정나라가 있죠. 이쪽 맨 끝에 이 책. 아, 책. 이 책 맨 끝에 제국 보계도 2 거기 2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정나라 있죠.
정나라 있고 거기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환공이 나오죠. 네, 한국인. 환공, 무공 이 두 사람이 동주로 옮겨가는데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이 환공, 무공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뭡니까? 장공. 요 장공부터 문제가 됩니다. 장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공이었다가 소공이었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문공. 요 문공도 좀 나옵니다. 이 장공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공 얘기가 나오고 그 위에 환공, 무공 기억해둬야 됩니다. 정나라 무공. 근데 뭐 위나라도 지금 무공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위나라 무공인지 나중에 지나가면 정나라 무공인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정나라 무공, 황공 무공이 주나라 평왕을 도와서 설교 선생님 못 찾았어요? 예, 아니 근데 이 책 제일 뒤표 뒤에 맨 뒤에. 뒤에 3 아니 그러니까 하를 말씀하시나? 이거는 산이잖아요. 아니 상이에요. 근데 왜 다 부책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뒤에 있어. 어? 이 책은 왜 다르지? 똑같은데? 이 책은 왜 그 뒤에가 없지? 없네 진짜. 뭔가 다른 책이네. 핸드폰 찍으세요. 너나 갖고 오셨어. 아 제가 여기를 그때 찢어가지고 아유 그렇겠죠. 그 책이 왜? 찢어가지고 그래. 집에다 두고 와서 그렇구나. 그래. 그거 갖고 다니세요. 그거. 예. 되게 뭔가 무겁다고 찢어서 드시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좀 찢어가지고 다니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찢는 것도 귀찮아서 아 찢은 자 백파 선생님 그거 없으시구나. 앞에도 좀 찢어서 몇 번 다녔어요. 한 2번을 찢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찢어놓으면 난 책 절대로 안 찢어. 나도 책만 찢어놓으면 나중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 그때는 편리한데 나중에 가면 없어요. 그래서 먼저분이 한번 신경을 찢어갖고 다녀가거나 뭘 하나 찢어갖고 다니거나 그거 한 번 찢어봤어. 그건 이번에는 다시는 안 찢었어 나는. 그래서 이제 오죽에 무거우면 이제 핸드폰에다 찍어갖고 갔다 이거 먼저 받아쳤을 때. 자, 그러니까 환공 무공의 아들이 장공이에요. 환공의 아들이 무공이고 정나라의 경우에는 요 환공 무공 두 사람이 주나라가 동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래서 이 정나라가 이리야 뭐로 올라가요? 주나라 왕의 오늘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나라에. 예.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갖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장공이에요. 장공. 이 장공 때 이제 지금 제가 드린 그 춘추의 이야기가 장공 때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드린 시경 국풍, 정풍, 수구전이라는 시인데 정장공이라고 써 있죠. 제가 드린 프린트. 정장공. 요 정장공이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정장공의 아들 문공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이 공숙단은 정장공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친동생인데 정장공이 죽입니다. 이 친엄마가 누구냐? 친엄마가 무강이에요. 무강. 강씨예요. 강씨. 근데 이 친엄마가 이 정장공이 큰아들이고 공숙단이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을 싫어하고 둘째 아들만 총애를 해.
그래서 이제 뭐 사단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춘추좌전에 있고 근데 여기 실제로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요. 자식이 둘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하나가 이쁘고 하나가 밉고 이런 게 있나요? 그것도 저한테 물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인데 하는 짓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네, 틀려. 여기 거기는 혼자 키워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다섯 명 다 틀려. 아니 근데 성격이고 뭐. 틀린데 그게 나한테 밉고 이런 게 있어요? 밉고? 미운 짓 하면 밉지 그럼. 그럼요. 미운 짓 하는데 미운 마음은 있지. 근데 이제 그게 미운 마음을 이제 그 세계로 자비로서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이제 자녀니까 잘 이제 보살거리고 저 순간 미운 생각이 왜 안 들어. 근데 그걸 이제 가라고. 순간이야. 저도 다시 한번 그 수구전 예? 수구전 거기 위가 무공의 아들이라고 장공이 정장공이 정나라 장공의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이라고 누가? 아니 수구전이 예수 아니 수구전은 시 이름이고 그런데 시 이름인데 이 시 속에 정장공과 공숙단 이 형제간의 싸움이 나온다고요. 네. 근데 정장공이 형이고 네. 공숙단이 동생이야. 예. 근데 엄마가 누구냐? 무공의 부인, 정무공의 부인 무강이라고요. 무강. 원래 부인은 남편의 그 시호를 따라서 붙이잖아요. 장강. 위나라 장강이죠, 그거는. 자, 그래서 장공이 있고 문공이 있다는 그 밑에 여공, 소공 이런 사람들은 오래 이제 제위를 못했던 사람이고 문공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를 아시고 정나라 얘기도 됐죠. 정나라 지도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거 했고 이제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184쪽. 자, 같이 읽어보죠. 치의지해여 폐여우 계위해오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 참해호리라 부야라 지의지호해여 폐여우 개조해호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 참해호리라 부야라 치의지 석해여 폐여우 개작해호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 참해호리라 부야라. 치의 3장이고요. 모서를 보겠습니다. 치의는 무공야라. 무공을 찬미한 시다. 무공 아까 봤죠? 정나라 무공. 환공 다음에 무공. 이 두 분이 동주로 천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 무공을 찬미한 시다. 치의는 부자 병이 주사도하여. 여기서 부자라는 건 이제 무공의 아버지 환공이죠. 네? 환공, 무공 이렇게 됐잖아요.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간이잖아요. 두 부자가 주나라의 사도가 돼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어기직 그 직책을 아주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인 의지라 나라 사람들이 아주 마땅하게 여겼다. 고로 미기덕하여 이명
유국 선선지 공원이라. 그래서 그 덕을 아름답게 여겨서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국, 이 종나라 원래 별로 나라도 없었던 나라인데 이 동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얻은 거예요. 이게 유국, 나라를 얻게 되고, 선선, 좋은 직책을 잘, 앞에서는 동사겠죠. 뒤에서는 명사고, 선한 좋은 직책을 잘 하는 그 공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유국, 나라를, 그래도 전에는 그냥 뭐랄까요, 오두막살이에서 살다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기와집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 정나라가, 그 주나라가 동천하는데 많이 도와줘가지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위급할 때 도와주는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뒷돈 주잖아요. 뒷돈 줘가지고 이게 터를 마련한 거예요, 정나라가. 그게 이제 유국 선선지공을 밝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자는 뭐라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구설에 184쪽 구설에 정황공 무공이 상계 위 주사도하여 선어 기죽하니 주인 애지라 고로 작시시라. 구설이라는 건 이거는 무조건 뭐죠? 모서에서 그런 얘기죠. 모서에서 말하기를 정황공 무공이, 아까 여러 번 봤죠? 황공무공이 상계위 주사서하여 서로 계승해서 주나라의 사도가 돼서, 주나라의 사도가 됐다는 건 주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기재, 그 직책을 아주 잘 수행했다.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고마워, 사랑했다, 좋아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이 시는 말한 거다. 자지 복치의야 심의하니 패즉 아장위자 갱위지홀이라. 그대의 복치의, 복이 동사예요. 치의가 목적어고, 치의를 입은 모습이, 그대가 치의를 입은 모습이, 요 치자는 이제 우리 시 하면서 나오지만 그 바로 주자주 첫째 줄에 있어요. 치의는 뭐냐? 경대부 거사복지복 사조지복이라. 경대부, 벼슬 하는 사람들이 사조에서 입는 옷이다. 공조에서 입는 옷은 아니에요. 공복은 아니고, 제후한테 아련하고 이럴 때 입는 옷은 아니고, 경대부들이 왜 그 집안 사조직을 거느리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자기 밑에 가신들하고 같이 할 때 입는 옷을 사복이라고 합니다. 사조지복이라고 합니다. 사조지복을 치의라고 해요. 이 치자가 흑색이라는 뜻이에요. 까만색. 그래서 그대가 이 치의를 입은 옷이 매우 마땅, 아주 훌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옷이 헤어지면 아장위자 갱위지홀이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다시 옷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지라는 것은 그 옷을 만든다. 지가 치의를 받는 거죠. 차장적 자지관하고, 또한 그대의 집에 가서 기 환희 우 수 자이잔이라 하니, 그대의 집에 가서 이미 돌아와서는 또 그대에게 음식을 주겠노라 라고 하니, 이것은 호지 무이하라. 서로 좋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 미치겠어. 환공, 정나라 환공, 무공,
이런 사람들 주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업어주고 싶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 정풍 그러면 벌써 음란한 그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자, 시를 보겠습니다. 치의지 의해요. 그 까만 옷, 까만 옷이지만 이게 이제 사조지복이에요. 공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가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에요. 치의지 의예요. 그 아주 멋있는 의가 여기서는 걸맞음이요. 뭐 이렇게가 아니고 아주 멋있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흑색 정장 그 까만 옷으로 딱 차려입은 멋있는 검은 장장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폐여우 개위해호리라. 해지면 내가 다시 만들어주리라. 적자지관해라. 그렇게 옷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지관해라. 그대의 집에 가겠다. 적자가 갈 적자죠. 관이라는 건 이건 뭐 관사 그런 게 아니고 집이죠. 집에 또 가서 선 여수 자지자네호리라. 내가 그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노라. 선은 이제 돌아와서 치의지호해요. 그 까만 정장 아주 잘 맞는 까만 정장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폐 여우 개조해호리라. 해지면 내가 다시 만들어 드리리다. 적자지관해라. 그대의 집에 가서 환 여수 자지찬해 호리라. 돌아와 내가 그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치의도 사실은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입고 있는 치의도 만들어 준 거죠. 이거 헤어지면 또 줄 거야. 이런 얘기죠. 이미 해줬어.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야. 집에 가서 집에다 또 맛있는 거 또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도 이 검정옷 입고 다녔어요. 보통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 치의 검정색이 말이죠. 예복인가요? 그 우리 동이족들이 숭상하는 색이에요, 이게. 검정색이요. 예. 흰색이 아니고. 흰색은 상당했을 때 입는 색이. 그래가지고 일제 시대 때 우리를 뭐 백이민족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 고종승화 하셔가지고 상복 입은 거예요. 상복 입은 거. 아, 하얀색. 그래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다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상복 입은 거죠. 그 삼국지에 보면 그 간우가 죽었을 때 장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전부 흰옷 입고 전쟁터에 나오라고. 그래서 옛날 상복으로 그때 삼국시대 이때 전국시대에도 이게 상복을 입는 것 같아요. 상복이 하얀색이고 지금하고 반대예요. 지금은 검정색이. 검정색이 상복이잖아요. 그때 배를 입으시. 비. 예. 비가 우리 옛날 우리 아니 그거는 그 상 당한 상주들은 그렇게 입고 그 일반 손님들 말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오늘날은 그런데 옛날에는 하얀 정장을 입고 갔다고. 근데 검정색은 이제 서양 로마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서양 풍습이에요. 네, 서양에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검정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었다는 거는 아주 이게 그 뭐랄까요? 그 멋있는 색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고구려 깃발이 그 까마귀죠. 예, 까마귀 이렇게 흑색, 발- 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이. 고구려 깃발도. 발 3개 까만. 네, 발 3개. 삼족 오라고 그런 거예요? 삼족 오, 까마귀 오. 예, 삼자고. 그래서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길색이라고 그러죠. 하얀색은 상색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 치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정장, 멋을 낸 옷이에요 이게. 치의지 석해요. 이 석자가 넉넉할 석이죠. 그 까만 정장이 아주 풍성하고 푸근해. 폐 여우 개작해 오리라. 해지면 이미 드렸어. 자기가 이미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안 한 거야. 근데 해지면 내가 다시 만들어 드리리라. 즉 자지 관해라. 그대의 집에 또 가서 환 여 수 자지 자네 허리라. 돌아와서 내가 그대에게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주리라. 부야라. 돌아온다는 건 뭐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집에 가시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 장만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장만해서 관사로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사로. 아,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부야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다. 기왈 보이 보세요. 기왈 호연 이어 치의라 하고 우왈 어치의에 견 호연지 지라 하니라. 기왈 그러면 얘기입니다. 얘기. 얘기에 이르기를 현자를 좋아하기를 치의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치의가 요때 치의는 검은 옷처럼 현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경의 치의라는 시가 있죠. 이 시 이거 치의예요. 이 시처럼 현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주나라 백성들이 무공을 찬미한 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공이 현자니까 이
치의라는 시에서 주나라 백성들이 정나라 무공을 좋아하고 그러듯이 그렇게 현자를 좋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연 여치의라. 우알 또 말하기를 어치의에 치의라는 시에 그런 얘기예요. 치의라는 시에 견 호연지지라. 현자를 지극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무공을 지금 주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현자를 좋아한다. 사실 현자죠. 자, 치의라는 시, 정풍을 시작하는 첫 시인데 일단은 음란한 얘기가 처음부터 안 나오고 아주 훌륭한 정나라의 초기 제후 정무공에 대한 그 찬양하는 좋은 시로 시작됩니다. 자, 읽어보죠. 치의지의해여 폐여우 개위해호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찬해호리라 부야라 치의지호해여 폐여우 개조해호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찬해호리라 부야라 치의지석해여 폐여우 개작해호리라 적자지관해라 선여수자지찬해호리라 부야라. 자, 두 번째는 장중자입니다. 장중자. 읽어볼까요? 장중자해는 무유아리하여 무절아수기여다 기감애지리오 외아부모니라 중가회야나 부모지연이 역가외야니라 부야라. 장중지해는 무유화장하여 무절아수상이여다 기감애지리오 외아제영이니라 중가회야나 제영지연이 역가외야니라 부야라. 장중자해는 무유아원하여 무절아수단이여다 기감애지리오 외인지다원이니라 중가회야나 인지다원이 역가외야니라 부야라. 자, 모서를 보겠습니다. 장중자는 장공이에요. 이 장공 나오죠. 무공 아들이 장공이에요. 장공을 비판하는 시다. 불승기모하여 이해기제라. 이 모가 누구냐? 무강이에요. 정무강이에요. 그러니까 무공의 부인, 정무공의 부인. 그런데 정무강이 아들을 둘 낳은 거예요. 정장공하고 공수단하고 둘을 낳는데 이게 정장공이 거꾸로 나왔대요. 거꾸로 나왔다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무강이 엄청 그냥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자식을 미워해.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보위를 이 첫째 아들한테 주지 말고 둘째 아들한테 줘라. 이 공수단을 무척 총애를 해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무공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보위가 누구한테로 가냐? 정장공한테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계속 이 공숙단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제후가 되기를 바래. 이 엄마가 정무강이. 자기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만 알선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자꾸만 은밀히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장공은 다 알아 그걸. 그래서 미리미리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하게끔 그냥 냅둬. 그래서 반란을 다 일으키는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칩니다. 첩자들을 다 둬가지고 큰아들이 거꾸로 나온 아들이에요? 네, 거꾸로 나온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래서 이 동생을 죽여요. 자기 친동생이죠. 함정을 파가지고 죽여요. 죽이고서 엄마 무강한테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한은 황천에 이르지 않고는 만나지 않겠다. 엄마한테. 그래놓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 유명한 그때 이제 영고숙이라는 분이 이 정나라 영고숙이라는 분이 이제 정장공한테 가서 밥을 같이 이제 정장공이 밥을 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춘추에 나와요. 밥을 같이 먹는데 영고숙이 고기가 있으면은 안 먹고 그 옆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해서 부모님을 나는 어머니를 못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고숙이 아유 무슨 걱정입니까? 땅굴 파가지고 가면 황천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화해를 시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춘추 좌전에 나온 요때 정장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문공이 장공이라 이 장공이 뭐랄까요? 이 선한 마음, 아주 음흉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자기는 미워하고 동생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마음속에 상당한 그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아주 죽이는데 그래서 그 장공을 비난한 시다. 이 시가.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불승기모하여 자기 엄마를 이 엄마가 자기 아우만을 좋아하는 그거를 참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승기모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편애하는 동생만을 편애하는 그것이 이제 분노가 쌓인 거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제숙 이 해 기제라 그 해가 동생에게까지 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숙 실도이 공불제하고 동생 숙이 이제 공숙단이에요. 공숙단이 도를 잃고 얘도 이 동생도 엄마가 좀 총애를 해주니까 너무 그냥 방방거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를 잃고 공불제하고 이 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다스리는 그 영토를 주는 거예요 보통. 근데 여기서 공은 장공이에요. 장공이 자기 동생한테 제업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딴 데다 줍니다. 요거 춘추자전에 나오는데 그때 제중이라는 신하가 간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생의 버릇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 공이. 공, 불청. 여기 공은 장공이에요. 장공. 정장공이 안 들어. 왜 안 듣냐? 엄마가 편애한 거에 대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엄마하고 짜고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벌써 장공이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있어. 그래서 소불이 작은 일을 참지 못해서 이치 대란원이라. 큰 난을 일으켰다는 게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죽인 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자 186쪽 처음 장하주에 뭐라고 돼 있냐? 주자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뭘 갖다 놨냐? 보전정시와 보전정시가 말하기를 포자구나. 포전정시와 차는 음분자지사라. 이것은 바람난 사람들의 말이다. 포전정시 얘기를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전정시 얘기가 자기는 옳은 것 같다 이거예요. 주자의 견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공과 관련된 얘기는 요 다음 시에 나와요. 그거는 인정해요. 주자도. 수구전. 요 숙이 그 동생 이름이 공숙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수구전의 시는 공숙단에 대한 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요시는 뭐예요? 장중자의 시는 장공에 대한 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장공에 대한 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포전정씨가 한 말을 딱 인용해 놓고 자기는 말을 안 해. 딱 장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중자해는, 그러니까 여기서 장은 그 주자주 보면 청야, 청컨대 그런 얘기다. 중자, 보통 중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중자라고 하죠? 중간 아들을 중자라고 그러죠. 맏아들은 맹자, 막내 아들은 계자. 그렇죠? 이 장중자는 청컨대 그 중자는 그런 얘기야. 무유아리하여 나의 마을을 넘지 마세요. 무절 아수기여다. 내가 심어놓은 기나무, 이 기나무가 버드나무의 일종이라며요. 이 기나무를 꺾지 마세요. 내 마을로 들어와서 내가 심어놓은 버드나무를 꺾지 마세요. 청컨대 중자께서는 기감 애질이요. 어찌 감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서는 그 애지의 지가 기네, 기. 그 기나무를, 버드나무를 내가 어찌 아껴서 그걸 꺾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왜야 부모니라. 내 부모님 말씀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부모님이 중자하고 만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엄명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자가 지금 우리 마을 와가지고 버드나무를 꺾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하고 지금 놀아나는 거죠. 자기하고 놀아나면 부모님이 화내십니다. 지금 그런 얘기. 중가회나. 중은 중자를 얘기하는 거죠. 중자를, 이 회자는 그리워할 회자죠. 제가 무척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지만 부모지언이 역가외 아니라. 부모님 말씀, 중자하고 사귀지 마.
이 말씀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진짜 이 글 시만 봐서는 이게 장공을 비난한 그런 시라고는 보여지질 않죠. 근데 장공을 비난한 시라고 이제 모서에서 그랬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중자가 누굴까요? 만약 장공을 비난한 거라 그러면 비난한 게 아니고 음분의 시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시를 쓴 여인과 중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공을 비난한 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자가 누구예요? 중자가 누굴까요? 장공일까요? 공숙단인 것 같아요. 공숙단. 근데 이 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사이 우리가 요사이 왔을 때 음란이라는 그 말 때 이 음자를 음란하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논어에 보면은 지나치다 이런 뜻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음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음란한 무슨 남녀 관계에 그걸로 바람나는 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광분한 지나치게 사람 도리를 벗어난 그런 걸로 보면 이 배경 이야기가 뭐냐면 장공이 그 동생을 주살해서 죽이잖아요. 동생 반감을 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아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공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자장공이라고 이렇게 모서에서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동생을 죽이지 말라는 걸 가지고 무절아수기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그 남녀 관계를 갖다가 지금 여기 갖다 붙이면 이제 사실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억지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요. 전혀 그 지금 장공 얘기를 안 넣으면 이 시 자체는 여인네가 이 중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그 자기 마을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 부모님은 지금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좋아하는데 만날 수 없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시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예, 뭐 시니까 그게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서에 일단은 장공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한 걸로 봐서 그 모서의 내용을 뭐 그냥 묵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아 부모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머니가 무광이 이제 그 말하면 공숙단을 아끼고 있으니까 그 부모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이게 누구냐? 이게 화자가 누구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중자가 공숙단이에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숙단이 지금 그 어머니의 그 무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너무 지금 설레발 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춘추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꾸만 자기 세력을 막 넓혀. 이 장공은 그냥 냅둬. 냅둬. 이거 그러지 마세요. 그걸 아는 시인들 심장에서는 공숙단한테
그렇게 자꾸만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 형이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런 얘기. 이 중자가 그러니까 공수단입니다. 자, 수구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 했죠? 감수 봐. 첫째 시죠 이게. 두 번째 시. 장중자해는 청컨대 중자께서는 무유아색하여 내 담장을 넘모지 말아서 무절 아수상이여다. 내 뽕나무를 꺾지 마십시오. 기감애질이요. 어찌 그 뽕나무를 아껴서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제형이니라. 여기 직접 형 얘기 나오잖아요. 저 형이 지금 칼 갈고 있어. 형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중가회하나 그대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이 공수단이 그렇게 지금 요 다음 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모가 아주 예쁘고 그 엄마한테 아주 싹싹하게 하고 막 그런 재주가 있는가 봐요. 제 형지언이 여러 형의 말씀이 역가외아니라. 또한 두려울 만합니다. 함부로 세력을 넓히고 그러지 마세요. 은인자중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 장중자해는 청컨대 중자께서는 무유아원하여 내 동산을 넘지 마라. 무절 아수단이여다. 내 박달나무를 꺾지 마세요. 기감애질이요. 어찌 그 박달나무가를 아껴서 그러겠습니까? 왜 인지다원이니라. 사람들이 많은 말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중가회야나 중은 그리워할 만한 분이지만 인지다원이 역가외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말이 또한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예. 자, 읽어보죠. 장중자해는 무유아리하여 무절하기 아수기여다. 기강애질이요 외아부모니라. 중가회야나 부모지연이 역가외아니라. 부야라. 장중자해는 무유아색하여 색 맞죠? 예. 예. 장장 아니에요? 장인가요? 장 같네요. 맞네요. 무유아장하여 무절 아수상이여다. 기감내질이요 외아제영이니라. 중가회야나 제형지연이 역가외아니라. 부야라. 장중자해는 무유아원하야 무절 아수단이여다. 기감애질이요 외인지다원이니라. 중가회야나 인지다원이 역가외아니라. 부야라. 예, 좀 쉬었다 할까요?